안녕하세요, 여러분. 방학 잘 보냈나요?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면서 원격 수업을 먼저 진행하게 됐는데, 기존에 안내했던 대로 우리가 1학기에 수업했던 부분 바로 뒷부분부터, 그러니까 엘니뇨와 남방진동 단원부터 차례대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용승이랑 침강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수업을 하고요. 이 부분은 방학하기 전에 수업을 끝낸 반도 있고 수업을 다 못한 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간단하게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수업을 하고 엘니뇨와 라니냐가 어떤 건지 기본적인 내용들까지 한번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용승과 침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해수면 위에서 바람이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불 때 해수의 평균적인 이동 방향을 보면 이 바람의 이동 방향과 똑같이 해수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북반구의 경우는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로, 남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의 왼쪽 90도로 해수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림을 보면 지금 노란색 화살표가 바람의 방향인데요. 바람이 이렇게 어느 방향이든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불면 표층에 있는 해수의 평균적인 이동 방향은 우리가 북반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로, 남반구 같은 경우는 반대로 왼쪽 90도로 표층 해수가 이동하게 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지구과학 2에 나오는 에크만 수송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에크만 수송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용승과 침강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바람 방향에 대해서 표층 해수가 바람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바람 방향이 90도로 평균적으로 이동한다는 사실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용승과 침강의 정의부터 보면요. 용승이라는 건 표층 해수가 부족할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층에 있는 차가운 해수가 올라오는 현상을 용승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표층 해수가 모이는 곳에서 이 모여든 표층 해수가 아래쪽 심층으로 내려가는 현상을 우리가 침강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용승과 침강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책에도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바다와 육지가 접하고 있는 부분. 여기 그림을 보면 이쪽이 지금 바다고 이쪽이 육지죠. 이렇게 육지죠. 이렇게 바다와 육지가 접하는 부분을 우리가 연안 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안에서 해안에 이렇게 평행하게 바람이 불어갈 때 우리가 용승이나 침강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연안 용승 또는 연안 침강이라고 부릅니다. 자, 어떤 경우에 용승이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 침강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승이 일어나는 경우는 아까 우리가 용승의 정의를 살펴봤었죠. 용승은 표층 해수가 이동할 때 이 표층 해수가 부족해진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심층에서 우리가 해수가 올라오는 현상을 용승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면 지금 해안선에 평행하게 바람이 불고 있는데 어떤 방향의 바람이 부냐라고 하면 북풍이에요. 여기서 이미 방위표를 추가를 해 볼게요. 바람의 방향은 우리가 불어오는 쪽을 기준으로 이름을 부르니까 북풍이라고 하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불어가는 바람을 의미하겠죠. 지금 여기는 북반구인 경우입니다. 북반구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일정한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갈 때 표층 해수의 이동 방향은 북반구인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의 오른쪽 90도로 평균적인 해수의 이동이 일어난다
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해수의 이동 방향이 육지에서 먼 바다 쪽으로 이렇게 해수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제일 앞에서 살펴봤던 이 내용입니다.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로 북반구 같은 경우 표층 해수가 이동한다 라는 걸 적용을 해보면 지금 이 경우는 육지에서 먼 바다 외해 쪽으로 표층 해수가 계속 이동하게 되죠. 그러면 이 연안 부분을 살펴보면 육지와 바다가 접하는 이 연안 부분은 표층 해수가 외해 쪽으로 다 밀려갔기 때문에 해수가 부족해지겠죠. 표층의 경우는. 그러면 이 부족해진 표층 해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심층에 있는 차가운 표층보다는 온도가 낮은 해수가 이렇게 표층 해수가 부족한 연안 부분으로 상승을 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용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볼게요. 자, 이번에 바람 방향이 바뀌었어요. 똑같은 지역에서 바람 방향이 이번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어가는 이런 남풍이 불었을 때 역시나 북반구라고 가정을 하면 바람 진행 방향의 오른쪽 90도로 표층 해수가 이동을 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해수가 먼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똑같은 지역에서 바람 방향만 바뀐 경우예요. 근데 우리가 표층 해수의 이동은 바람 방향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이번에는 이 연안부에 해수가 몰려들게 되겠죠. 그럼 이 몰려든 해수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아래쪽으로 심층으로 가라앉아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침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육지와 바다가 접하고 있는 연안에서 일어나는 침강을 우리가 연안 침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실제적인 예시를 보니까 용승과 침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조금 감이 오나요? 용승은 어쨌든 표층 해수가 부족해지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심층에 있는 해수가 올라오는 현상이고 반대로 표층 해수가 모여드는 부분에서는 그 표층 해수가 가라앉으면서 침강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육지와 해안이 접하고 있는 연안 부분에서 일어나는 연안 용승과 연안 침강을 살펴봤는데요. 연안 용승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표층 해수의 이동 방향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이 서해안 또는 동해안에서도 바람 방향이 바뀌게 되면 용승이 일어날 수도 있고 침강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표층 해수의 이동 방향은 북반구이냐 남반구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조건들을 잘 보고 용승이 발생하는지 침강이 발생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용승이 발생하는 경우 4가지를 선생님이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나라가 북반구에 속해 있으니까 주로 북반구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겠죠. 자, 북반구 서해안에서는 어떤 바람이 불 때 용승이 일어날까요? 자, 일단 서해안이라는 건 우리나라 지도를 그렸을 때 우리나라를 예시로 한번 살펴봅시다. 그렇게 안 생겼지만 우리나라예요. 자, 서해안은 지금 어느 쪽이에요? 그쵸? 이 대륙의 서쪽에 접하고 있는 이쪽에 있는 해안이 서해안이죠. 자, 이 서해안 연안에서 이 육지와 접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용승이 발생하려면 바람이 일단 해안선에 나란하게 불어야겠죠. 나란하게 부는데 표층 해수가 육지에서 먼 바다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야 이 연안 부분에서 표층 해수가 부족해지면서 용승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려면 바람의 방향은, 이 표층 해수의 이동 방향은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로, 북반구 같은 경우는 오른쪽 90도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바람은 이렇게 불어야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로 해수가 이동하면서 우리가 서해안에서 연안 용승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북반구 서해안에서 연안 용승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때 바람의 방향은 우리가 북풍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남반구 같은 경우는 이 표층 해수의 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도 반대로 바뀌게 되겠죠. 자, 동해안에서는 용승이 일어나려면, 동해안은 이쪽이죠. 대륙의 동쪽에 접하고 있는 이 부분. 동해안 같은 경우는 역시나 용승이 일어나려면 표층 해수가 외해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니까 바람의 방향은, 그렇죠, 반대로 이렇게 남풍이 불어야 표층 해수가 이 연안에서 외해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해수가 부족해진 이 연안 부분에 표층 해수를 채우기 위해서 심층에서 해수가 올라오면서 용승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런 조건들을 바꾸는 경우는 우리가 뒤에 가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엘니뇨랑 라니냐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아마 이 적도 용승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적도 부근에서 부는 바람 기억나나요? 우리가 앞에서 대기 대순환 배우면서 위도 0도에서 30도 사이에 이 저위도에서 부는 바람, 무역풍에 의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용승을 적도 용승이라고 부릅니다. 자, 적도 지역에서 적도를 기준으로, 지금 이쪽이 북반구고요. 이쪽이 남반구 일대. 다른 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자, 적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북쪽에서 부는 무역풍을 북동 무역풍.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이 북동쪽에서 살짝 이렇게 휘어서 불어오는 바람을 우리가 북동무역풍이라고 했고, 반대로 남반구에서 이렇게 남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남동무역풍이라고 했죠. 혹시나 기억이 안 날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지구에서는 이 저위도 쪽과 고위도 쪽의 에너지 불균등으로 인해서 대기 순환이 발생하는데, 지구가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자전하기 때문에 순환이 세 개로 나누어져서 나타난다라고 했죠. 이러한 세 개의 대기 대순환,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때문에 이 지상에서 불어오는 바람들의 세 가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저위도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우리가 무역풍,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이 중위도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편서풍, 그리고 극에서 불어가는 바람을 극동풍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남반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이 발생하는데, 지금 이 그림은 요 지역, 이 적도 부근, 잘 안 보이네. 이 적도 부근 이 지역의 그림을 나타낸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역시나 여기서도 바람 방향에 따라 표층 해수의 이동 방향이 결정이 되겠죠. 지금 이 북동 무역풍에 대해서는
북반구니까 이 북동무역풍에 대해서 오른쪽 90도로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로 평균적인 표층 해수의 이동이 일어날 거고, 이 남동무역풍 같은 경우는 적도의 아래쪽이니까 남반구니까 바람 방향의 왼쪽 90도로 평균적인 표층 해수의 이동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 적도를 기준으로 보면 표층 해수가 이 남반구 쪽에서는 이쪽으로, 북반구 쪽에서는 이쪽으로, 즉 적도를 기준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표층 해수가 이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는 표층 해수가 쌓일까요? 부족해질까요?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이 부족해진 표층 해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 적도 부근에서 차가운 심층 해수가 올라오게 되고, 이러한 현상을 용승이라고 부르게 되고, 적도 부근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적도 용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연안 지역에서는 해안선에 나란하게 바람이 불 때 이 바람 방향에 따라 용승이 일어나거나 침강이 일어났는데, 이 적도 부근 해수에서는 우리가 무역풍에 의해서 용승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북반구 같은 경우는 적도에서 북쪽으로 표층 해수가 이동하게 되고, 남반구 같은 경우는 바람 방향의 왼쪽으로 표층 해수가 이동하기 때문에 적도에서 남쪽으로 표층 해수가 이동하게 된다. 즉,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이 양쪽으로 표층 해수가 이동해 버리기 때문에 적도 부근에서는 표층 해수가 부족해지게 되고, 이를 채우기 위해서 용승이 일어나게 된다. 자, 마지막으로 이 해수면 위에 저기압이나 고기압이 형성된 경우에도 우리가 용승이나 침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해수면 위에 저기압이 형성된 경우를 우리는 특히나 이 열대 해역에서 저기압이 형성된 경우를 우리가 태풍이라고 부르죠. 선생님이 지금 수업을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태풍이 지나가고 있어서 밖에서 엄청 바람 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는데, 자, 저기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기압 중심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간다라고 했고, 고기압 같은 경우는 고기압 중심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서 나오는 특징들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 저기압에서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게 되면, 지금 이 상황은 바다 위에 이렇게 저기압성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에요. 역시나 바람의 방향에 대해서 표층 해수의 이동 방향이 정해지겠죠.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면 북반구인 경우에 이 각각의 바람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해수의 이동 방향이 정해지니까, 해수가 이동하게 되니까 이 저기압 중심에서 보면은 다 바깥쪽으로 지금 해수가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심 부근에서는 표층 해수가 부족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부족해진 표층 해수를 채우기 위해서 심층에 있는 해수가 올라오면서 용승이 발생하게 되고요. 반대로 고기압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바람 방향에 대해서 평균적인 해수의 이동 방향은 오른쪽이고, 결국 이 고기압 중심 쪽으로 표층 해수가 몰려들기 때문에 이 몰려든 해수가 이제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지금 이 심층 쪽으로 해수가 이동하게 되면서 침강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수면에서 우리가 저기압이나 고기압성
바람이 불 때도 용승이나 침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용승과 침강이 어떤 현상을 말하는 건지 간단하게 정리하면, 용승은 심층에 있는 해수가 표층으로 올라오는 현상, 침강은 반대로 표층에 모여든 해수가 심층으로 가라앉는 현상인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용승과 침강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크게 세 가지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바다와 육지가 접하는 연안에서 해안선을 평행하게 바람이 부는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적도 부근에서 무역풍에 의해서 일어나는 적도 용승, 그리고 저기압이냐 고기압이냐 이 바람 방향에 따라서 또 용승과 침강이 일어나는 경우를, 자, 그럼 이제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는 엘니뇨와 라니냐가 어떤 건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실질적인 자료들을 보면서 좀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엘니뇨와 라니냐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엘니뇨는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에서 중앙태평양까지 표층 수온이 평년이라는 건 평소보다 높은 상태로 지속되는 현상을 우리가 엘니뇨라고 하고요. 라니냐는 이 수온이 평년보다 낮은 상태로 지속되는 현상을 우리가 라니냐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이제 바닷가인데요. 이쪽이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왼쪽이 서태평양이고요. 오른쪽이 동태평양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위도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 네, 위도가 0도로 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적도 부근에 우리가 태평양 해역에서 적도 부근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살펴볼 건데, 아까 우리가 적도 용승 이야기할 때 살펴봤듯이 이 적도 부근에서는 무역풍이 불고 있죠. 자, 이 무역풍은 우리가 북반구랑 남반구, 북반구는 북동무역풍, 남반구는 남동무역풍이 불고 있지만 어쨌든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가는 바람이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무역풍이 불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무역풍이 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무역풍을 따라서 이 동태평양 쪽에 있던 해수들이, 표층 해수들이 서쪽 태평양 쪽으로, 서태평양 쪽으로 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적도 부근 열대 해역이기 때문에 이 표층 해수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겠죠. 이 따뜻한 해수가, 표층 해수가 서쪽으로 이렇게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서쪽에, 이 서태평양 부근에서, 연안 부근에서는 이 표층 해수가, 따뜻한 표층 해수가 몰려오면서 기온이 상승하겠죠. 이 부분에 기온이 상승하면서 우리가 따뜻해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쪽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상승 기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상승 기류로 인해서 우리가 이 부근, 서태평양 부근에서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부근에 비가 많이 내리게 됩니다. 이게 평상시의 상황이에요.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동태평양 부근에서는 이 표층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표층 해수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렇죠. 이 부족해진 표층 해수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동태평양 부근에서는 차가운 심층 해수가 상승하면서 용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평상시에 우리가 서태평양과 동태평양 연안에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 서태평양에서는 무역풍으로 인해서 따뜻한 표층 해수가 이동해 오기 때문에 수온이 다른 동태평양 해수의 해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요. 상승 기류가 강하게 발생을 합니다. 상승 기류가 발생한다는 말은 이 아래쪽에 있는 공기가 위쪽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해역에서는 공기가 부족해지면서 저기압이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 상승 기류를 통해서 만들어진 구름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게 된다.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이 서태평양 쪽으로 표층 해수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표층 해수의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용승이 발생하고요. 우리가 그 수온의 분포 배웠었죠. 심층 해수는 표층 해수보다 수온이 낮기 때문에 이 용승이 발생하는 동태평양은 주변에 비해서 수온이 낮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하면서 고기압이 형성되고 비가 잘 안 오는 건조한 기후가 형성된다, 이런 특징들도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수온. 평상시 같은 경우는 서태평양은 주변보다 수온이 높게, 동태평양은 수온이 낮게 나타난다 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평상시에 서태평양에서는 상승 기류가, 동태평양에서는 하강 기류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이어지는 공기의 순환을 우리가 워커 순환이라고도 합니다. 워커 순환. 근데 엘니뇨와 라니냐가 발생하게 됐을 때에 우리가 이 보라색 화살표로 나타나는 이 워커 순환들을 살펴보면 좀 다르죠. 라니냐의 경우도 그렇고, 엘니뇨가 일어날 때의 이 상황을 보면 이 워커 순환이 평소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엘니뇨가 발생하는 원인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적도 부근에서 부는 바람, 이 무역풍이 평소보다 약해지게 되면 엘니뇨가 발생합니다. 무역풍의 세기가 평소보다 약해지게 되면 엘니뇨가 발생을 합니다. 라니냐 같은 경우는 무역풍이 평소보다 강하게 불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자, 무역풍이 평소보다 약하게 불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가는 이 바람 때문에, 무역풍 때문에 동쪽에 있는 표층 해수가 서쪽으로 우리가 이동하게 된다라고 했죠. 근데 이 현상을 일으키는 바람, 무역풍이 약해지면, 그렇죠, 표층 해수의 이동이 약해지게 됩니다. 즉, 평상시에 비해서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표층 해수의 흐름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무역풍의 약화로 이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으로 흐르는 표층 해수의 흐름이 약해지게 되면, 일단 이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용승이 약해지게 되겠죠. 이 동태평양 부근에서 용승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무역풍을 따라서
이 동태평양에 있는 표층 해수들이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표층 해수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심층 해수가 상승하면서 용승이 발생했는데, 이 이동 자체가, 표층 해수의 이동 자체가 약화되다 보니까 용승이 일어날 필요도 없어지게 된 거죠. 따라서 이 용승도 잘 일어나지 않게 되면서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상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되겠죠.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상시에 비해서 상승하게 됩니다. 용승이 약화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보면, 아까 우리가 평상시 같은 경우는 따뜻한 해수들이, 평상시 그림을 다시 볼게요. 따뜻한 해수들이 서쪽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이 서태평양에서 북은 연안에서는 이 수온이 상승하면서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고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이 서태평양 지역에 많은 비가 오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구름 발생 지역이 서태평양보다는 중앙태평양과 동태평양 지역으로 바뀐 게 보여지고 있죠.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금 이제 따뜻한 해수가 무역풍으로 인해서 이동하는 따뜻한 해수들이 서태평양까지 못 오는 거죠. 무역풍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 따뜻한 해수들이 서태평양까지 오지 못하고, 따라서 이 상승 기류가 발생하는 쪽이, 원래는 이 서태평양 쪽이 상승 기류가 잘 발생했는데 오히려 이 가운데인 중앙태평양 이랑 이 동태평양 부근에 따뜻한 해수들이 위치하면서 이 부근에서 우리가 상승 기류가 많이 발생하고 비가 많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압 분포를 보면 평상시에는 우리가 서태평양이 상승 기류로 인해서 저기압이 형성됐었는데, 지금 이 엘니뇨 시기에는 여기가 고기압이 형성된 걸 볼 수 있죠. 오히려 하강 기류가 발생하면서 이 중앙태평양 부근에서 상승 기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서태평양 부근에는 이렇게 하강 기류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서태평양 쪽에 우리가 고기압이 형성된 걸 볼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비 형성되고 평소보다는 우리가 상승 기류가 약해지고 오히려 하강 기류가 발생하면서 수온 같은 경우는 평소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태평양 같은 경우는 상승 기류가 약해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구름이 만들어지기 힘들게 되고 강수량이 감소하면서 건조한 기후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렇게 평소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승 기류가 강화되면서 강수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약하게 되면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엘니뇨 현상의 정의를 아까 처음에 봤었죠. 이 동태평양에서 중앙태평양까지의 표층 수온이 평소보다 높은 상태로 지속되는 현상을 엘니뇨라고 했다.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으로 따뜻한 해수의 이동의 흐름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비해서 오히려 따뜻한 해수들이 이 중앙태평양과 동태평양 부근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쪽의 수온이 평소보다 상승하게 되고 이 부근에서 상승 기류가 발생하면서 비도 많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태평양은 평소보다 상승 기류가 약해지고 강수량이 줄어들면서 건조한 기후가 나타나게 되고 동태평양에서는
우리가 수온이 상승하고 용승은 반대로 약화되면서 또 상승 기류로 인해서 강수량이 증가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엘니뇨입니다. 그 엘니뇨의 원인은 바로 무역풍이 평소보다 약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었고요. 반대로 평소보다 무역풍이 강해지는 경우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라니냐라고 합니다. 평소보다 무역풍이 더 강하게 불어요. 그러면 이 무역풍에 의해서 일어나는 표층 해수의 이동도 강해지겠죠. 너무 못나게 그려져서. 이 강해진 무역풍을 따라 이동하는 표층 해수의 흐름도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즉, 동태평양으로부터 서태평양으로 따뜻한 해수의 이동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서태평양 같은 경우는 평소에 비해서 수온이 어떻게 될까요? 수온이 더 많이 상승하게 되겠죠. 따뜻한 표층 해수가 더 많이 이동하게 되니까. 그러면 상승 기류도 평년에 비해서 더 강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구름이 더 잘 만들어지게 되니까 비가 평소보다 많이 오게 되겠죠.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라니냐 같은 경우는 무역풍이 강화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 평년에 그 평소에 일어나던 현상들이 더 강화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라니냐 시기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표층 해수가 더 많이 이동하게 되니까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용승도 더 강화되게 되겠죠. 그리고 날씨도 평소보다 더 건조해지고 하강 기류도 강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그림을 디테일하게 보는 친구들은 눈치를 챘을 텐데, 지금 여기 그림의 아래쪽을 보면 이 심층 해수에 올라오는 이 경계를 보면요, 표층 해수와 심층 해수의 경계를 보면 평상시 같은 경우는 동태평양 쪽에서 용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심층 해수 해수면이 더 높게 나타나죠. 근데 엘니뇨 시기에는 이 용승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 표층과 수온 약층의 경계가 동쪽의 해수면이 평소보다 낮아지게 되고, 라니냐 시기에는 용승이 더 강화되게 되니까 이 수면의 경사가 더 이렇게 급해지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겠죠. 이게 라니냐 시기에 일어나는 변화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태평양 부근의 해수에서 수온 변화나 이 대기의 상태를 보면 서태평양 같은 경우는 주변보다 수온이 높고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수온이 낮음으로써 서태평양에서는 상승 기류가 우세하고 강수량이 많고 동태평양에서는 하강 기류가 우세하고 건조한 날씨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오는 원인이 이제 무역풍이었죠. 무역풍. 이 무역풍이 더 강해져서 이러한 평소에 나타나는 이런 수온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지게 되는 시기가 라니냐 시기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 수온 분포 자료를 좀 보면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반대로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이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수온 분포를 비롯한 이런 현상들이 평소와 다르게 나타나는, 서태평양 같은 경우는 이동해오는 따뜻한 해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약해지고 오히려 하강 기류가 발생하면서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강수량이 줄어들고 건조한 기후가 만들어지고요.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용승이 약화되면서 평소보다 수온이 상승하고 상승 기류로 인해 강수량이 증가하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중앙태평양 부근부터 동태평양 부근에서 상승 기류가 발생하고 이 비가 오게 되는 이렇게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엘니뇨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용승이랑 침강부터 엘니뇨랑 라니냐 현상이 어떤 건지, 왜 일어나는지, 무역풍이 약화될 때는 엘니뇨 현상, 무역풍이 강화될 때는 라니냐 현상. 그리고 이 엘니뇨와 라니냐가 발생할 때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